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고등어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단원이 시작됐네요. 지난 시간에 집합을 다 끝냈고요. 자, 오늘은 명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54쪽입니다. 자, 일단 명제가 뭔지부터 일단 그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명제가 뭘까요? 자, 명제는 문장이나 식을 말해요. 어떤 문장이나 식이에요. 근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이나 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나 식이냐면 참이거나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합니다. 자, 문장이나 식이긴 한데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자,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이름 붙이기를 명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면 자, x는 3이면 x 더하기 2는 5이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자, 이거는 문장이기도 하고 식이기도 하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x가 3이라면 3에다가 2를 더하면 어때요? 5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죠. 아, 참이 되는구나. 참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구나. 그럼 이거는 바로 뭐인 거예요?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이다. 자, 이것도 어때요? 자, 문장이나 식이죠. 이거 식이네요. 그쵸? 이랬을 때 이거는 어때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항등식이라는 건 뭐죠? x랑 상관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항상 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도 항상 뭐예요? 참인 뭐가 됩니까? 명제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x 플러스 2는 자, 3이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선생님, 이것도 이제, 선생님, 이거는요, x가 1이 되면 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제죠?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 명제가 아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참이 돼요. 근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거짓이죠. 얘는 참 또는 거짓이어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얘는 x값에 따라 달라져요. 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요. 왜요?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x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x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 그쵸? x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이런 아이를 명제라고 하지 않고요. 얘를 이름을 붙이기를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제와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있는 이 두 아이는 명제예요. 명제.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아이는 x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어요? 거짓이 될 때도 있죠? 이렇게 참 또는 거짓이 x값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 이 아이를 자, 명제랑 구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명제랑 조건을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명제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한다. 정확하게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명제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쵸? 자, 만약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에 조건이 있어요. 그쵸?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면 이 명제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명제 P를 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P가 아니다를 앞에 이렇게 물결을 써요. 오케이? 그리고 물결 무늬를 해주고 이렇게 P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는 이 물결 무늬를 not 이렇게 읽어요. not. 읽을 때 not P. P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학적 기호로 P가 아니다 이거를 명제 P를 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읽을 때는 not P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먼저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개념 확인을 통해서 잠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 그대로 나오네요. x 더하기 7은 10이에요.
이거는 x값에 따라 x가 3이 되면 참이 되고 3이 아니면 어때요? 참이 아니죠. 이거는 명제랑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명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의 양의 약수는 4개이다 그랬어요. 그럼 9의 양의 약수는 1, 3, 9죠. 근데 여기는 4개라고 했죠. 어쨌든 얘는 뭐가 맞아요? 명제가 맞습니다. 근데 어떤 명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인 명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분별할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구는 크다. 자, 이렇게 크다, 작다, 뭐 아름답다, 넓다, 많다와 같은 형용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구가 크다. 어떤 사람은 지구가 크다 할 수 있지만 우주에 비해서는 뭐요? 거의 먼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런 것은 절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도 한번 해볼까요? 3은 짝수이다. 자, 이것을 부정으로 해볼까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3은 짝수가 아니다. 이게 맞죠? 3은 짝수가 아니다. 근데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홀수죠? 그래서 3은 뭐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홀수이다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예요. 그쵸? 이것의 부정은, 자, 이것은 작다죠. 작다의 부정은 작은 게 아니다죠. 작지 않다거든요. 작지 않다는 0보다 어때도 되고, 커도 되고, 어때도 돼요. 같아도 됩니다. 되죠. 그래서 작다의 부정은 크거다, 같다. 같다를 절대 빼시면 안 돼요. 작다의 반대를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 4는 2의 배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4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명제랑 조건을 구별할 줄 알았다면 좀 더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조건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고, 자, 미지수 x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이에요.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면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의 값에 따라, 그쵸? 미지수 x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정해질 때 이 아이를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밑에 지금 조건에서 지금 예를 들면 x 빼기 2가 3이다. 자, 이 아이가 지금 조건인 거는 이해되시죠? 그쵸? 왜? x가 만약에 5이면 참이 되고요. 5가 아니면 거짓이니까요. 그쵸? 그럼 이거는 조건이 맞아요. 명제가 아니죠. 근데 이때 있잖아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들 있죠? 이 x값들을 만약에 집합으로 모아놨다고 치면 이 아이는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값들만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랬을 때 이 집합을 이름 붙이기를 진리집합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조건을 뭐이다? 진리집합이다 라는 말을 쓰게 돼요. 왜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이 아이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만을 모아놨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진리집합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죠? 앞에다 뭐를 붙이시면 됩니까? not을 붙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확인 이어서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x는 뭐가 아니다. 5가 아니다의 부정인 거죠? 그럼 얘는 뭐인 거야? x는 뭐이다? 5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두 번째. 자, x는 2이다의 부정은 뭘까요?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3번. 자, x는 4보다 작다 이랬네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x는 4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부정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개념 확인 4번에서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래요. 근데 그것의 진리 집합. 자, 어때요? 어떤 조건은 x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켜준 x값만을 다 모아놔서 집합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할 때 그걸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보면 x는 8의 양의 약수래요. 그러면 양의 약수만을 모아놓는 거죠. 1, 8, 2, 4 이렇게 모아놔서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게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면 4x-3이 9보다 작다 이렇게 줬어요. x값에 따라서 범위가 나누어지는 거니까 조건입니다. 그쵸? 이랬을 때 4x는 뭐예요? 12죠? 그러면 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3보다 작은 것들 중에 전체 집합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1과 뭐가 돼요? 2만 나오겠죠? 이 아이가 자 조건에 뭐가 된다? 진리 집합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P 또는 Q와 조건 P 그리고 Q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요. 이걸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또는. 그쵸?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아이를 수학적으로는 또는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합집합으로 표현하고 그리고는 뭐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교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P 또는 Q다.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P 합집합 Q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조건 P 그리고 Q다. 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진리집합의 모임 그러면 P 그리고 Q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해볼까요? 조건 이번에는 not P 그리고 Q다. 이렇게 놨다고 쳐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not P는 뭐란 얘기예요? P가 아니다 이런 거죠. P가 아니다. 이거 뭘까요? P의 여집합이다 이거죠. 그러면 P의 여집합 그리고 Q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줄 수 있다? 집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뭐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일단 명제랑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쵸? 자, 명제는 어떻다?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어떤 문장이나 식이 나왔을 때 반드시 참만 오거나 거짓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아이를 명제랑 구별해서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 그쵸? 그리고 그 X값들,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문장이나 식이 표현이 될 건데요. 그랬을 때 만약에 뭐뭐라면 여기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뭐뭐가 된다 여기를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과 결과, 과정과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결론 이렇게 할까요? 가정과 결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P이면 Q이다 이거고 이 아이도 뭐야? 어떤 문장이나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일 거예요. 그리고 이 Q도 당연히 뭐일 거예요? 조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건에서 조건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명제가 만약에 참이 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두 개 긋습니다. 이렇게 그으면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참인 명제가 될 땐 저렇게 짝대기를 긋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의 명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이거죠. 만약에 P라면 이 P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Q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Q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명제는 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진리집합을 모아서 라지 P라고 줄게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놨을 때
이 P의 원소들이 Q 속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면 이 조건과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져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면 이 명제는 반드시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통해서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개념 확인을 볼게요. 개념 확인은 1번 보시면 x가 만약에 2보다 크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x는 1보다 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x제곱이 만약에 1이라면, 그쵸? 그 다음에 x는 1이니 여기에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면 이라는 것을, 자, 수직선에 표현을 해볼게요. 자, 2가 있고 2보다 커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는 건 이쪽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속에 당연히 쓱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반드시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됩니다. true, 참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아이도 이 집합을 만족하는 아이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x제곱이 1인 아이를 모아놨다고 치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를 모아놨다고 치면 q는 뭐가 될 거예요?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이 속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면 이 아이다라는 P이면 Q이다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참이 될 수 없어요. 참이 될 수 없어요.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반례 때문이에요. 반례라는 게 뭐냐면 얘를 참이 되지 않게 해주는 반대되는 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반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 돼도 x제곱은 1이지만 여기는 x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라도 반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아이가 참이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건 알겠어. 그쵸? 그러면 이 아이가 거짓임을 보인다. 이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 집단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 요 아이가 거짓임을 보이래요. 자, 볼게요. P이면서 동시에 Q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참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P의 원소이지만 Q 속에 안 들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걔가 바로 거짓이 되는 거죠.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이면 참이 돼요. 근데 P의 원소이지만 Q의 원소가 아니면 얘가 바로 거짓을 만들어주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P가 있어. 이만큼이 Q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P면서 동시에 Q인 이 아이는 참을 만들어주는 모집인데 여기 있죠. 여기는 P의 원소이지만 Q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 요 아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반례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반례 집단이야 그러면 여기 부분이 반례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를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P의 원소야. 그리고 Q의 원소가 되면 참인 집단. P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Q가 아니야.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반례 집단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추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not P이면 Q래요. 이 아이의 반례 집단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때요? P가 아니면서 Q이면 참이에요. 자, P가 아니고 그러면서 Q야. 그럼 이 아이는 참인 집단이죠. 그쵸? 그리고 또 어떨까? P가 아니고 그러면서 뭐도 아니야. Q도 아니야.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반례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반례 집단은 이 가정은 만족하고 이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아이들이 반례 집단. 가정도 만족하고 결론도 만족하는 집단이 참인 집단이 되는 거죠. 참을 만들어주는 집단.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반례 집단을 한번 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례 집단은 이렇게 쓸까요? 자, 반례 표현. 자, 네모이면 세모예요. 이 아이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건 네모가 세모 속에 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모이면 세모가 반례,
참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인 네모는 만족하고 그리고 이 결론인 세모는 만족하지 마. 이게 바로 뭐야? 반례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잠깐 표시를 해놓도록 하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 이제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서 자 우리가 거짓을 배울 때 그죠? 수학적으로는 조금 거짓의 의미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된 내용이 바로 58쪽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라고 되어 있네요. 잠깐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를 자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볼 거예요. 모든과 어떤. 그 다음에 부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아이를 증명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예를 들면 자 모든과 어떤이 있어요. 그쵸? 제가 여기를 개념 확인을 먼저 예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자, 이제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일단 참과 거짓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보면 어떤이에요.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2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가 있니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값이 단 한 개라도 오케이예요. 단 한 개여도 가능한 거예요. 단 한 개여도 뭐이다? 참이다. 어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딱 한 개만 있어도 이 명제는 맞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x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x는 0보다 작거나 음수죠. 아니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x 중에는 양수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이거는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거 참인데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명제는 뭐가 될까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하지만 참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x의 값이 단 몇 개여도 한 개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제가 이걸 참을 만들어주는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자, 여기도 어떤 말이 들어가 있나요? 어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제곱을 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있대요.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 0이거나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되는 아이는 없어요. 하지만 x가 뭐가 될 수는 있어요. 0이 될 수는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해주는 실수는 x는 0 딱 한 개가 존재해요. 이렇게 단 한 개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 명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참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이에요. 아,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나요? 모든이에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아이가 참이 되려면 단 한 개라도 반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어때요? 단 한 개라도 반례가 성립하면 안 돼요. 반례가 성립한다면 뭐가 되나요? 거짓이 됩니다. 자, 단 한 개라도 반례가 성립한다면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무조건 다 성립해야 돼요. 딱 한 개의 반례라도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자연수니까 x는 뭐부터 성립합니까? 1부터 성립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x는 1보다 항상 어때요? 크거나 같다. 이건 어때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수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당연히 성립하죠. 반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맞다? 참인 명제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반례가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어떤이라는 명제가 들어가면 한 개라도 참을 만들어주는 X값이 존재한다면 그 명제는 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참고로 모든과 어떤이 나와서 자, 모든과 어떤의 부정의 표현. 오케이? 요거는 잠깐 외우도록 할게요. 자, 부정의 표현. 우리 앞에서 부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명제 속에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이거를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어떤 X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X 이렇게. 어떤 X에 대하여 이거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모든 X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뭐예요? 서로가 부정의 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여러분. 그리고를 부정하잖아요.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또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 드모르간 기억나세요? 드모르간에서 합집합을 부정했잖아요. 우리 드모르간. 그쵸? 여집합을 보내면 얘가 뭐가 됐었어요? 교집합, 그리고가 됐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를 드모르간으로 해서 여집합을 보내버리면 뭐가 됐었어요? 합집합이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우니까 꼭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크다. 크다를 부정하면 작다가 아니죠. 뭐예요? 작거나 같다. 그쵸? 같다를 꼭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음수. 음수를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수하면 안 돼요. 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세상의 숫자는 양수, 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0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뭐야? 양수 또는 뭐란 얘기야?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부정의 의미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동그라미, 세미, X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동그라미를 제외한 나머지 이 아이가 바로 동그라미가 아니다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말을 했어. 근데 그 아이가 아니야 그러면 그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부정 속에 들어가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만약에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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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동그라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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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 동그라미 이 세 개가 모두 동그라미다가 아니다. 이것을 부정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고 난 다음에 얘를 제외한 이 나머지가 모두 이 아이의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정을 표현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갖고 이제 문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0쪽입니다. 볼게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단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번 볼까요? 1은 2보다 작다. 너무 맞는 말이죠? 예, 참인 명제가 됩니다. 참외는 맛있다. 이거 개소리예요. 그쵸? 맛있을 수도 있고 누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명제 아니에요. 루트 2는 자연수이다. 루트 2는 자연수 아니죠. 그렇다고 명제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얘는 거짓인 명제죠. 그쵸?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y가 0보다 크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쵸? x값에 따라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x나 y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명제가 아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이 있어요. 자, 두 조건 P, Q가 있어요.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2번을 보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인데요. 1, 2, 3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갔어요. 자, 그럼 P는 X를 모아놨는데 X가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저는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놓을게요. 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니까 1, 2, 3, 4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Q를 보면 Q의 지금 이 조건은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4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났거든요. 그럼 이거는 27에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2하고 7 사이인 거니까 Q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3, 4, 5,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2하고 7 사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not P.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 P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집합 중에서 P를 제외한 나머지를 쓰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P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P 그리고 Q다. 이렇게 뒀죠. 이거 진리집합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집합 P하고 Q 사이에 그리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로 바꾸는 거예요? 교집합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P하고 Q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원소는 3과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not P 또는 뭐인 거예요? not Q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not P는 뭐라 그랬습니까? P의 여집합. 또는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합집합으로 표현한다고 했던 거. 그치? 합집합. 그리고 not Q는 Q의 무슨 집합?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를 드모르간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그럼 얘는 P, 교집합, Q의 무슨 집합?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위에 P교집합 Q를 했기 때문에 P교집합 Q의 여집합인 거니까 전체에서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주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3하고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뭐예요? 10까지 써주시면 3번의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 명제의 참 거짓이에요. 자,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엄청 중요하죠? 이 참거짓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내질 않아요.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P이면 뭐이다? Q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면 우리가 짝대기 이렇게 두 개를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러한 상태가 되게끔 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된다. 그쵸? 요게 참거짓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x가 0서부터 뭐 사이다. 1 사이이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인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걸 뭔가를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수치화 해봅시다. 얘가 0서부터 1 사이에 해당하는 이렇게 잡은 여기가 진리집합 P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2가 있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 속에 쑥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 거 맞죠? 아, 들어가고 있네.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맞네? 참인 아이가 맞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자, x제곱이 만약에 뭐라면 9라면 그쵸? 그러면 x는 뭐이다?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진리집합을 표현을 해볼게요. 제곱해서 9가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3밖에 없죠. 얘가 이 속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반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이 아이는 명제가 참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를 보면 x랑 y를 합쳐서 0이면 그쵸? 그러면 x는 0이거나 또는 y가 0이에요 그랬거든요. 얘는 발레를 찾아볼게요. 너무 당연히 아니잖아. 예를 들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3이야. 진짜 발레 찾기가 너무 쉽죠. 그쵸? 이렇게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절대 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이 되거나 또는 y가 0이 되지 않는 이렇게 발레 상황을 한 개 이상 구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 참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x랑 y를 곱해서 홀수가 되면 홀수가 되면 x 플러스 y도 홀수인가요? 라고 물었네요.
그쵸? 여러분, 곱해서 홀수라는 것은 뭐랑 뭐밖에 없어요? 홀수랑 홀수를 곱해서밖에 안 되죠.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짝수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x하고 y가 둘 다 홀이에요. 그러면 홀과 홀을 더해 볼게요. 홀과 홀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뭐 할 수 없어요? 성립할 수 없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찬찬히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 거짓 판단은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보면 전체 집합 2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는데, 명제 P면 Q가 자, 뭐가 되고 싶대요? 참이 되고 싶어요? 짝대기 2개 그을게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 속에 들어가요 라는 의미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면 P 교집합 Q를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포함 관계가 성립했을 때 교집합은 분명히 큰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큰 거는 합집합일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Q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1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 합집합 뭐 해볼 거야? Q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합집합이네요. 그쵸? 어떤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이번엔 큰 게 나온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Q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에서 Q를 뺐어요. 이거 주로 이제 착각하기 쉬워요. 자, 여러분, P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Q 속에. 그러면 P에서 Q를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다 빠지죠. 왜냐면 P에 들어가는 건 Q에도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될 거예요? 공집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는 P랑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된 바깥쪽이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 아이는 전체 집합이 되지 않죠? 여기 부분. 그래서 이 도너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집합을 했네요. 얘네들끼리 여집합을 하면 이 부호 관계가 어떻게? 부등호처럼 마치 바뀐다. 그래서 Q의 여집합이 더 오고 P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여기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칠판 잠깐 정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문제 5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P이면 Q이다. 이 아이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참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얘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부터 먼저 수직선이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서부터 이렇게 잡고 여기를 A 플러스 1로 잡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래요. 이 속에. 그러면 얘가 이 아이를 감싸듯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6이 돼야 되고 여기가 3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고 나면 이들의 관계가 3 마이너스 A가 뭐보다?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둘이 어때도 됩니까? 같아도 돼요. 왜냐면 얘도 구멍이 뚫려 있고 얘도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것만 둘이 같아도 상관없거든요. 다만 이 안쪽에 있는 아이가 주황색보다 더 크지만 않으면 돼요.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뚫려 있는 상태에선 둘이 같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크거나 같다 4. 그리고 이쪽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A 더하기 1이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쪽으로 옮겨주면 A는 뭐보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 범위이기 때문에 A는 뭐부터? 4부터 5까지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문제네요. 낫피예요. 낫피가 Q 속에 들어가고 싶대요. 그러면 저는 일단 낫피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는 2가 있고 여기가 5가 있는데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대요. 또는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낫피거든요. 그러면 낫피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쵸? 여기가 낫피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낫피를 다시 기호로 하면 x는 2부터 왜요? 여기 등호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등호 넣어야 되겠죠? 2부터 뭐까지? 5까지가 납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피가 q 속에 어떻게 되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똑같이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게요. 얘는 여기가 2고 여기가 5 구멍을 맞고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부터? A서부터 이렇게 잡아서 어디까지? A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표현할 때 어때요? A는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쵸? 그리고 A 플러스 4는 뭐보다?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이 아이는 A는 뭐부터? 1부터 뭐까지? 2까지입니다 라고 처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마지막 문제네요. 전체 집합이 0부터 4까지 해당하고요. 이 X의 원소는 이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인 모든 X에 대해서 2X 더하기 3이 11보다 작거나 같으냐 참거짓을 판단해봐라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단 한 개의 발레라도 보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해주면 이 X는 작거나 같다. 11에서 3을 빼면 몇인가요? 8이죠. 그러면 X는 어때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4보다 작거나 같죠? 한 개도 발레가 없어요. 그쵸? 아, 이 아이는 뭐가 맞겠구나? 참이 맞겠구나. 이해되셨죠? 아, 참이 맞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딱 한 개라도 참을 만족시켜주는 x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볼까요? x제곱이 16보다 크다. 그러면 이 아이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4랑 4일 거고 4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는 4보다 큰 것도 없고 마이너스 4보다 더 작은 것도 없죠. 한 개만 있어도 이건 참인데 단 한 개도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다? 거짓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배웠던 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 자, 첫 번째 나는 자 뭐랑 뭐를 구별할 줄 아느냐? 명제랑 조건을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죠. 명제는 뭐였어요? 둘 다 문장이나 식이지만 명제는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정리 중에서 진리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이 진리집합은 뭐였죠?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X값들만 따로 모아놓은 아이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예를 들면 명제 P가 있어. P 앞에 낫을 붙였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not P라고 얘기하고 P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정의 용어 중에 어떤을 부정하면 뭐였어? 모든이 있었고 자 모든을 부정하면 뭐였고 어떤이었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뭐예요? 또는이었고 그쵸? 또는을 부정하면 뭐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발레 찾기를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어떤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네모이면 세모이다. 이 명제가 발레임을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 네모는 만족하고 그리고 이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집단. 얘가 바로 발레 집단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이면 Q이다. 그쵸? 이 아이가 성립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참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있는 진리집합과 여기 있는 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얘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관계만 형성이 되면 이 아이는 무조건 뭐가 된다? 참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을 때, 정리해줬을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알아,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면 오늘 설명 잘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연습 다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